아니, 1949년에 초연된 희곡이 어떻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아서 밀러의 불후의 명작,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아메리칸 드립의 허상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70년이 훌쩍 넘은 이 연극의 주인공 윌리 로먼 역할을 맡기 위해서 왜 할리우드와 브로드웨이의 최고 배우들이 지금도 경쟁하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희곡이 가진 뭐랄까 시대를 관통하는 힘에 숨어 있는 거죠. 와, 이 라인업 좀 보세요. 초연의 전설, 리제이 코브부터 시작해서 더스틴 호프먼, 필립 시모 호프먼,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앤드류 가필드랑 네이선 레인까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하죠? 세대를 거쳐서 최고의 배우들이 이 역할에 끌렸다는 사실. 이건 이 작품이 단순한 고전을 넘어서서 배우로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탐구하고 싶게 만드는 깊이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비극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한 남자, 윌리 로먼의 세계로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윌리 로먼. 그는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낸 세일즈맨입니다. 희곡의 첫 문장부터 그의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고 묘사되는데요. 이건 그냥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한 시대의 꿈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그 무게, 바로 그 자체인 거죠. 이 슬라이드가 윌리의 비극을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그의 내면은 꿈과 현실이라는 거대한 균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그는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성공이라고 굳게 믿어요. 그런데 오른쪽, 그의 현실은 어떤가요? 죽을 만큼 피곤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고물상에 버려질 낡은 자동차처럼 빚에 쫓기는 신세고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간극. 이게 바로 윌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한 평범한 세일즈맨의 실패가 이렇게까지 위대한 비극으로 평가받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작가 아서 밀러가 비극적 영웅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밀러가 생각한 비극적 영웅은요, 옛날 이야기처럼 왕이나 귀족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인 거죠. 자신의 개인적 존엄성이 위협받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현대의 비극적 영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밀러의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도 위대해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자신의 존엄성과 정당한 위치를 위해 기꺼이 싸려는 의지만 있다면요. 윌리 로만의 그 처절한 몸부림이야말로 바로 이 말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러는 정말 대단한 게 윌리의 이 무너져가는 꿈과 내면을 아주 강력한 상징들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자,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같이 짚어보죠. 첫 번째는 정말 의외의 물건이에요. 바로 스타킹입니다. 아니, 그냥 스타킹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이 희곡 안에서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게 됩니다. 이 스타킹 하나에 정말 복잡한 세 가지 의미가 겹쳐 있어요. 첫째는 윌리의 죄책감입니다. 내연녀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스타킹이 그의 불륜을 계속 떠올리게 하거든요. 둘째는 그의 실패감이에요. 아내 린다가 낡은 스타킹을 꿰매는 걸 볼 때마다 가족 하나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누르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바로 이 스타킹이 아들 비프가 아버지의 배신을 목격하는 계기가 되면서 부자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윌리는 아내가 낡은 스타킹을 꿰매는 걸 볼 때마다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분노는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인 거죠. 스타킹은 그의 실패와 수치심을 정통으로 건드리는 뭐랄까 일종의 스위치 같은 거였어요. 자, 다음 상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무언가 손에 잡히는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윌리의 그 절박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윌리가 한밤중에 갑자기 마당에 씨앗을 심으려고 하거든요. 이 행동이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의 인생은 말뿐이었잖아요. 손에 잡히는 결과물 같은 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씨앗을 심는 건 아들들에게 뭐라도 남겨주고 싶다는 절박함이고 또 동시에 텅 비어버린 자기 인생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던 셈입니다. 이 대사에서 윌리의 그 공황 상태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땅에 심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이건 그냥 정원 이야기가 아니죠. 내 인생에 남긴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 끔찍한 깨달음에서 터져나온 절규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바로 가족이죠. 이 로만 가족의 무너진 관계야말로 이 희곡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윌리랑 큰아들 비프의 관계, 이게 이 비극의 거의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둘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보면요. 처음엔 아버지가 세상의 전부였죠. 잘 나가는 풋볼 스타였던 비프에게 아버지는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깨지냐면 보스턴의 한 호텔에서 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딱 마주치면서 모든 게 산산조각 나죠. 그 배신감은 비프를 길 잃은 방랑자로 만들었고 결국 아버지의 거짓된 꿈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마지막 대립으로 치닫게 됩니다. 바로 이 대사가 폭탄처럼 쳐지는 클라이맥스입니다. 비프는 아버지의 환상을 깨부수고 진실을 외친 거죠. 우린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이게 윌리에겐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비프에겐 어쩌면 진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 해피는 좀 달라요. 형이랑은 완전 반대죠. 그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는 위대한 꿈을 꾸셨다면서 그 거짓된 이상을 자기가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그 비극을 그대로 물려받으려는 좀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바로 아내 린다입니다. 린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녀는 남편의 망상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를 보호하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아들들에게 제발 아버지를 존중해달라고 애원하죠. 이 대사야말로 이 희곡 전체를 관통하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어도 실패한 인생이라도 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린다는 남편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왜 7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늙은 세일스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이 작품이 가진 진짜 힘은요, 바로 보편성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1940년대 미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모습, 가족끼리 사랑하면서도 상처 주는 모습, 실패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몸부림, 이거 전부 지금 바로 여기 우리들 이야기 아닌가요? 결국 이 작품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삶은 그 자체로 주목받을 가치가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윌리 로먼처럼 여전히 성공이라는 잣대로 모든 걸 재단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가치를 과연 무엇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세일즈맨의 죽음은 명쾌한 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도 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